광주대에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광주대 대체의학 학부에서 강의하시다가 올해부터 전주대 대체의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사실 인상의학을 가지고 이렇게 대체의학에 관련된 강의를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당연히 김세장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김세장님 모시고, 저는 아까 생명 경영이라는 말을 얼핏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폼나는 말 같은데 자세히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경영, 살아남는, 건강하게 살아남는 비결을 김윤수 회장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 3일 전부터요, 마당에 매화가 그냥 만개해가지고, 근데 또 오늘 밤에 내일 새벽 그때 영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매화가 또 한참 혼나겠어요. 그 옛날 당나라 때 황벽 희운선사가 한 시가 형탈진로 사비상 그 우리 풍진 세상 속세를 아득히 떠나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불시 1번 한철골 그 이제 생략하고 한 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야 쟁등매화 박비양 어찌 콧등을 때리는 짙은 매화의 향내를 맡을 수 있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매화 이게 꽃 펴서 사는 거 보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힘겹습니다. 필락하면 또 춥고, 폈는데 또 추위가 확 와서 또 다시 파고물어들고, 꽃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병 없이 살기 힘들고 또 시련이 없이 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그 정재영 회장 100주년이라고 하시던데 그 유명한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참 그게 이제 그분의 삶의 엑기스가 모여있는 참 훌륭한 한마디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120세는 살아야 되는데, 요새 보니까 또 뭐 전해라 하는 그 노래 보니까 150이 돼도 안 가면 버티고 150은 뭔 핑계를 대고 뭐 예수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또 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또 뭐 못 간다고 전해라, 계속 못 간다고 전하고 염라대왕은 실직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진짜 해먹기 어렵다고 염라대왕은 사표 내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120세 천수를 건강하게 이렇게 다 누리시려면 적어도 어제 살던 대로 생각 없이 오늘 살던 대로 내일, 누가 물어보면 요새 어떻게 사시오 그러면 그냥 숨 쉬니까 살지 뭐, 또 어떻게 사시오 그러면 그냥 간신히 밥 먹고 살아. 좀 그러지 말고요. 오늘도 어제 죽은 사람은 그렇게 갈구하던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엄청 행복한 것이고, 뭐 죽는다고 해서 또 뭐 별로 뭐 불행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안 가보고 괜히 벌벌벌 떨고 떨어지면 죽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이러는데, 그 가보지도 않고 뭘 그냥 가게 때가 됐으면 갈 일이지. 그래서 그건 너무 그럴 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수명을 누리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산소호흡기 제거하면서 또 말은 또 멋있게요. 존엄사.
아니 산소 호흡기를 콧구멍에 꽂고 있다가 뺀 것이 어떻게 존엄사입니까? 그게 그 가장 비참한 죽음이지. 그래서 정말 존엄사는 자기 이 생명을 잘 경영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필요한 일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왜 연세대학의 김영석 선생 잘 아시죠? 에세이 옛날 안병옥 선생이랑 다 그분 지금 95세인가 뭐 가까이 그렇게 되시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했더니 매스컴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막 교수로서 막 정년하는 무렵 65세 정도 60대 중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그 정말 철학자로서 참 대단히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이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치매가 와서도 아닌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연령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65세 연세가 드셨어도 그 이내이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젊은 시절에 철없이 하던 그거 말고 정말 원숙의 경지에 들어간 그 시절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또 뭐 100살 넘으면 뭘 하고 싶냐니까 또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분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또 열정적인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소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이 그냥 밥 먹고 또 화장실 갔다가 또 어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때가 돼서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교회에 가서 매미채에 헌금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시주도 많이 하고, 근데 뭔 괘씸죄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벌써 나를 데려가려고 암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리고 이러지. 저기 청년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초파에도 안 가고 시주도 안 하고 저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게 걸리지, 이러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경영함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 목표한 그 목적지에 가려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건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중도에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 생각을 안 해요. 언제 생각하냐? 아프면 그때 생각합니다. 생전 생각하다가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리면 그때서 위를 생각해요. 또 숨이 깝깝하면 그때서 폐를 생각하고 심장을 생각하고, 또 술 먹고 이제 간이 뭐 딱딱하게 굳고 시작 그러면 이제 그때서 간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깨어있지 못하고 늘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그 온전한 건강이 주어지기 어렵다. 요즘 세상은 과거와 달라가지고 그냥 무리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건강이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자, 공기가 벌써 많이 오염됐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형태가 비슷하니까 쌀도 옛날 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입맛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예전에 제대로 된 쌀을 바로 도정해가지고 딱 그 소나무 장작이나 지푸라기로 밥을 딱 해서 소뚜껑을 딱 열면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밥 잘해도 그런 냄새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쌀 속에 들어있어야 할 그 인체 필수 미네랄들이 예전에 한 3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쌀만 그러냐? 야채, 과일, 다른 육질, 그 육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던 음식이 30년, 40년 전의 음식이 아니라는 걸 생각 못하고 내가 잘 먹고 뭐 이렇게 잘하고 옛날엔 하루에 두 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요새 새끼 배부르게 잘 먹는데 이렇게 체력이 자꾸 그렇지 않지. 그러는데 그 모든 지금 식생활에 위기가 온 것을 어떤 그 식당을 하면서 이런 방면의 단식 요법도 하고 자연식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이 우리의 밥상이 거의 핵폭탄 수준으로 위험한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공감은 하면서도 하다못해 먹는 곡식이나 뭐 야채 이런 것들을 좀 비싼 돈 주고 유기농으로 했다는 거 정도 사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살금이 됐든 아이급 생협이 됐든. 그래서 요즘은 예전과 달리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의류도 가급적이면 화학 섬유 말고 그 자연 섬유를 하고 음식도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좀 약간 거칠지만 정제하고 또 정제하고 또 정제한 그래서 영양소가 많이 깎여 나가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좀 거칠고 맛이 좀 적고 하지만 입에 쓴 게 몸에는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 잘 생각하면 자기 행실을 바로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식이 말이야 누구한테 말이야 훈계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귀에 거슬린다고 싫어하면 결국은 그 행실을 못 고치고 남한테 욕벌이나 하고 삽니다.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그 모든 것들을 잘 눈여겨보고 피하고 좋은 걸 찾고 이래서 하면서 또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 몸이 과거에는 운동을 좀 덜 해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7, 8시간씩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기도 어려웠어요.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지금은 정말 싹딱 밥 먹고 지하에 있는 차고에 내려가서 차 타고 회사 차고에 차 대놓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볼펜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하철도 한 3정거장 전에 내려서 휘파람 불면서 좀 걸어가시면 되지. 그걸 꼭 여기서 저기까지 차 타고 가고 우리 친구는 여기 함양에서 오토바이 그 수리센터를 하는데 여기서 저기 가도 꼭 오토바이 타고 가요. 그래서 야 자식아 너는 화장실도 오토바이 타고 가냐? 진짜 타고 가요 진짜로. 그래서 저래가지고 우리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그런 걸 하는데 정말 운동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5번 정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번에 45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잔등과 콧등에 땀이 살풀 날 정도 7545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암을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암의 50%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그건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미국 암협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운동을 우리 국민생활치료회 제가 이사로 있는데 한번 우리 회장님 그 누굽니까 옛날 농림부 장관 하셨던 유정복 회장께서 회장하시고 얼마 전에 서상기 의원이 또
회장하시고 지금 강영정 회장인데 기성 회장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7330 우리 국민생활치 이렇게 그 잡지 매거진이 제목이 7330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한 번에 30분 운동을 생활을 하자.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회장님 이거 7330이 아니고 7545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빨리 바꿔야 되겠네 이러다가 또 회장 그만두셔가지고 또 딴 회장이 받으니까 또 안 됐는데 어쨌거나 기왕이면 효과나게 하자 그죠? 뭐 하려니까 한다. 운동이 좋다니까 한다. 주겸이 좋다니까 먹는다. 그런데 평생을 먹어도 절대로 요만큼도 효과 안 나도록 먹는다. 먹으랬으니까 먹으니까 그래요. 그 의미와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몸에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참 맛있게 아까도 그 전주대 가서 그 국제한식조리학교 학생들이 조리한 음식을 딱 먹는데 옆에 있는 그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밥 먹는 걸 보면서 완전히 뭐 돼지 꾸정을 먹듯이 막 팍 퍼먹으니까 와나 밥을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이쁘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음식이 얼마나 고맙고 그 농사 지은 농부가 얼마나 고맙고 그걸 가지고 또 조리를 한 그 학생들과 그 교수들이 얼마나 고맙고요. 그 고마운 뿐인데 그 먹을 때 참 맛있게 먹는 거 한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고양이 밥 먹듯이 까짝까짝하고 앉아서 꼴보기 싫게 먹으면 그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거 건강에 보탬이 되고 살로 가겠어요? 그 에너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축축 처지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생각을 하고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몸에 좋다는 건 오만 거 다 먹습니다. 별거 다 찾아 먹고 진짜 뭐 바퀴벌레 안 먹어서 천만다행이지 뭐 저기 까마귀가 뭐 정력에 좋다고 비삼이래 비삼 나르는 삶 바다에 해삼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난 또 비삼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만 거 다 먹고 북경에서 이 평지로 4시간을 차 타고 달리면 닿는 곳이 안궁 약시장입니다. 이 함양보다 더 커요 약시장이.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전갈 튀긴 거 매미 애벌레 볶아서 튀긴 거 또 진해 뭐 한 거 원숭이 뇌를 또 뺀 거 하여간 못 먹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도대체 못 먹는 게 뭐냐 했더니 또 3가지가 빼고 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탱크 요 몇 가지 빼고 다 먹는데요. 못 먹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뭐 제비죽도 먹지 뭐. 그래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거 개불스럽게 이렇게 먹는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수도 있겠지만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고 광고 선전하고 비용 들어서 한 것들 상업적 목적이 더 많지. 그리고 그거 만드는 식품업자 그 가보면요 만나보면 지도 안 먹어요. 지도 안 먹을 걸 왜 만들어서 파냐 이 말이죠. 어떤 라면 공장 그 회사 대표 자기 손자가 그 라면 먹으니까 얘는 그거 먹지 마 이러고 못 먹게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자기가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면 되겠습니까? 저희 주경 만드는 거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 먹으려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급한 환자가 오면 이거 먹고 고쳐야지 이러다가 되게 산업화가 된 것이고 또 우리 아버님 뭐 만들면요 큰 죽살나게 고생해가지고 만들면 환자만 오면 이게 어떻게 하고 얼른 줘버려요. 돈이고 뭐고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는 건 이순재 보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너 이거 갖다 먹어 이러고 바로 줘버립니다. 말리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쇠가 빠지게 만들고 참 공들여서 얼마나 비용 들이고 공들이고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저런 맹꽁이 저 천치 같은 놈, 저 거지 같은 놈, 저런 놈한테 도대체 그것도 저놈한테 줘야지. 저런 놈한테 뭐 하려고 저거 아까운 걸 그걸 준다고 이제 그러시나 그러는데 저희 선치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고쳐줘야 한다 이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으신 분이에요. 뭐 그 사람 돈이 있건 지위가 있건 없건 뭐 아무것도 안 따릅니다. 그래 저희는 주가답게도 그런 정신 또 그런 인수를 행하는 이 그런 거룩한 이 삶은 저희가 참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분의 이론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또 현대의학이 눈부신 과학 발전에 힘입어서 눈부시게 발전해 있다는데 뭐 아직도 그놈의 전통의학, 대체의학, 민간요법, 미신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됐다는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한다고 뭐 허접스럽게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4,300년이 넘는 뿌리 깊은 자기 민족의 경험과 지혜가 깃든 그런 뿌리 깊은 전통의학을 미신 정도로 취급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되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차다가 봉창 부는 소리를 하고 또 경상도 사람들은 또 표현 방법이 또 특이해요.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러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다 그런 소리 납니까? 저같이 이렇게 나는 그래서 참 사람 말은 못 알아도 어느 정도 못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은 만사를 제치고 이 좋은 계절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걸로 보니까 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을 하고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어떤 의학적 편견도 없으니까 여기 오죠. 여기 와서 들으면 벌써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 선대서양 의학이나 한의학이나 어떤 의학에 딱 돼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의학 이론 지가 무슨 그 의사도 아니면서 말이야 이러고 벌써 기분 나빠가지고 뭔 소리 하나 보자 이러고 뭐 나중에 뭐 주견 풀어먹으려고 또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러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뜨면 아이고 그렇게 떠가지고 뭐 사람 잡으려고 그러나 또 이해를 못하면 연구하고 자기가 해보고 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불신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임산 김일훈 선생의 고궁동서의 정말 전무후무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의학을 송두리째 뒤바꿔놓는 마치 1543년 홀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천체가 돌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니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책이 나온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안 당했고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브루노는 1600년 2월 17일 날 로마 광장에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설파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설을 싹 바꿔버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다시는
지동설 같은 이런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과학자가 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면서 세상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그게 갈릴레오가 한 얘기입니다. 천동설에 관한 얘기인데, 지동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천체의 회전에 관한 책이 나오면서 서구에서는 200년 동안 과학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뉴턴에 이르러서 완성이 됩니다. 자, 1986년 6월 15일 이 지구상에 그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은 1543년에 그 용감무쌍한 제자가 스승의 만류도 뿌리치고 가서 초판 400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그때 찍은 책이 지금도 남아있는 책이 있는데, 이 지금 세상에서 경매 역사상 책의 경매에 있어서 가장 고가에 팔린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이 우리 돈으로 20억에 달하는 자금으로 경매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1986년 6월 15일 그 코페르니쿠스의 용감무쌍하고 다소 약간 맛이 간 것 같은 그 제자와 조금 닮은 인산선생의 그 아들 중에 하나 조금 닮은 막가파 같은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그 책을 냈는데 몇 권을 찍었냐? 4,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한 달 만에 다 나가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책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65만 부가 나가요. 전 세계 의학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린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학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도화선이 된 참 불멸의 고전이 될 그런 책인데, 책을 첫장부터 끝장까지 눈 크게 뜨고 보고도 의미와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쑥뜸입니다만은 이런 고금동수의 전무후무한 아주 특이한 방법의 쑥뜸법이 배경이 뭐냐? 인산의학입니다. 인산의학을 제시한 분은 누구냐? 인산 김일원 선생입니다. 근데 저와는 아버지와 아들 가니까 자기 아버지를 가니까 침치고 맨날 홍보에 선전을 갖다 거듭하고 한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고 그 또 마시간 사람도 아닌데 그 무슨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35년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줄곧 같은 얘기를, 같은 주제 얘기지, 저는 뭐 책을 보고 기승전결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강의를 해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시 35년 동안 한 얘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책입니다. 그게 제가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는 책 제목이고, 내일 모레 또 나오는 자연이 나를 살린다라는 책이 또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 조선모사에서 만드는 책인데, 바로 그 내용들이 인산 김일원 선생의 인산의학을 부연 설명한 것이지만,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이 인산의학이 다른 것과는 달리 진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고불변의 진리에 기초한 새로운 의학 이론이자 처방이자 약을 제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자꾸 끌어다가 뭐 코페르니쿠스도 들먹거리다가 또 당나라 때 황벽희운이라는 선사 얘기도 꺼내다가 또 그 다음에 뭐 딴 사람 얘기도 꺼내다가 또 조엘 원래 박사 얘기도 꺼내다가 노레인 데이 박사도 꺼내다가 일본의 곤도 마코토 얘기도 꺼내다가 이러는데, 그건 하나의 소설에서 말하면 소도구일 뿐이지, 제가 말하는 것은 인산의학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에 바탕하지 않은 의학은 바로 며칠 지나면 이론이 바뀝니다. 절대 불변의 이론이어야 되고 이치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불을 끌 때 물로 끄는 수국화의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라고 불리는 현대 그 서양의학에서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데 심장이 뻥꾸질을 한다. 이 이론이 심장 박동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심장의 마력수 가지고는 혈관 속으로 피를 보내는데 불과 몇 미터를 못 보냅니다. 근데 우리 혈관 길이는 얼마냐?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 심장의 마력을 가지고 피를 보냅니까? 있을 수 없는 이론입니다. 심장 박동설을 지금도 맞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론이 바뀌는 이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뭐 진리 얘기는 또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인상의학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의료이기 때문에 참의료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암이나 난치병이나 뇌질로부터 정말 구할 수 있는 효능과 효과가 뒷받침됩니다.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이름은 의학이고 말은 의학이고 의학이라는 주장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나더라도 일시적 효과가 나고 그 영구적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의문이 또 자꾸 커질 텐데 자 한번 참 저런 책을 쓰고도 어떻게 맞아 죽지 않았을까? 또 제약회사 항암제 만드는 제약회사에 왜 고발 안 했을까? 저는 MBA는 한국말에 나가서 정제염이 나쁘다고 저기 소금 문제의 본질은 소금 섭취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천연염이나 이렇게 미네랄이 함유된 소금이 아니라 순수 염화성으로 구성된 그 소금이 문제다라는 소금 문제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제염이 문제이지 천연염이나 미네랄 소금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모 업체에 고소를 해가지고 어제 제가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한 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검사한테도 제가 웃으면서 그거 일본의 그 항암제도 사회당하다 이 책 쓰고 제약회사에서 고소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 군도마코토라는 의사가 40년 의사생활한 사람이 처음에는 한 20년 전에는 암과 싸우지 마라 책 표지에 일본에서 쓰여지고 있는 항암제의 90%는 쓸 필요가 없거나 써서는 안 되는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 이유는 병원의 영리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했다고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일 없습니다. 그 사람 개요대학의 의사입니다. 그 부석병원에. 그 다음에 그가 또 3년 전에 무슨 책을 썼냐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그 주제가 뭐냐, 주된 내용이 교통사고 나서 어디 터지고 부러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병원에 가지 마라. 자기가 의사인데 병원에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부득이해서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만 듣지 마라. 참 자기도 의사면서 또 혹시 의사 말을 듣고 뭐 하더라도 절대 암 수술 뭐 제거하는 거, 항암제 투여하는 거, 방사선 째는 거. 그 사람은 일본 개요대학 부석병원의 방사선과 과장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쬐지 말아니, 항암제를 투여하지 말아니, 이런 얘기를 쭉 쓰고 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6가지 방법 이래가지고 약을 먹으려거든 죽음을 각오하고 먹어라. 그리고 약은 의사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처방한다. 이런 등의 참
큰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일본이 참 아베 그 인간은 큰 꼴보기 싫고 참 나쁜 인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본이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놈들 정말 꼴보기 싫고 위안부 얘기만 나오면 확 쏴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뭐 경제력이 조금 문제지 천연력 우리나라 조금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를 가지고 자기네 영업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다라고 검찰에 그래 고소를 하는 그래 소금장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소금장수가 뒤로 상당히 짭짤하고 싱거운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뭘 모르고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곤도마코토나 또 여러분이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꼭 아셔야 될 게 대한민국 국민의 30%가요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40% 이상이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근데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먹는 거야.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고혈압 환자입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 그 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2000년까지 맨 처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혈압 판정 기준이, 고혈압 판정 기준이 수치가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80이었습니다. 예. 수축기 혈압 180, 이완기 혈압 120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득력 있는 이유 있게 혈압 기준이 내려간 게 아니고 언젠가 슬그머니 10 내리고 또 10 내리고 마스모토 미스마사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올해 74살입니다. 그 개미생 양띠 1943년생인데 그가 40년 동안 1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책 제목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삼적 동자도 하면 당연한 얘기를 왜 의사가 못 했겠습니까?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얘기지 병이 아닙니다. 혈압은 높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고혈압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또 뭐 다른 당뇨가 온다든지. 그러나 혈압이 높은 게 곧 병은 아닙니다. 뭐 기분이 나쁘다고 그게 병입니까? 혈압이 높은 것은 병이 아닙니다. 병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어떤 병으로. 그런데 그 당연한 얘기를 책 제목으로 해서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혈관 속에 피가 가득 찬 사람을 혈기 왕성하라고 그래요. 그 성자가 그릇에 가득 담는 걸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땅을 자르는 건 절토라고 하고 땅을 패운데 메우는 건 성토라고 그럽니다. 혈기 왕성하다는 것은 혈관 속에 혈관을 그릇이라 했을 때 거기에 피가 가득 담겨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어린애 때는 더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 또 20대에 피 끓는 젊은이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노인들이 혈관 속에 피가 이미 많이 줄어들고 압력이 높지 않으면 마취관까지 피가 안 가는. 그래서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압력을 스스로 높여가지고 피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중간에서 싹 가로채서 횡령해버리는 횡령죄로 다 처벌해야 됩니다. 소변으로 싹 뽑아내려가지고 혈압을 낮춰버려요. 자, 20대 젊은이와 80대 노인이 혈압 기준이 다릅니까 혹시? 지금 똑같습니다.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입니다. 아니 노인이 어떻게 120 혈압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큰일 나는 일이죠. 70 이상의 그 연령대에서 혈압이 180이 넘지 않는 분은 180
이하인 분은 180이 넘는 분에 비해서 월등 더 빨리 죽는 그 통계 수치가 나오고 빨리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어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스모토 미스마사는 혈압약이 암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지 마라. 그 책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다음 뇌혈관 터져 죽는 거 아닌가? 뇌혈관 터지고 심혈관 터지는 거는 누가 만드냐? 고혈압약을 처방한 의사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처방을 그대로 믿고 약을 열심히 복용한 환자가 함께 만드는 것이 뇌졸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확실하게 이치에 맞는 틀림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친절하게 고혈압 기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왜 내린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다 썼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에는 그 운영 경비의 70%가 고혈압약, 비아그라 이런 거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세계보건기구 운영 경비의 70%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하고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혈압 기준을 낮췄는데 한 15년 상간에 60을 낮췄습니다. 마스모토가 뭐라고 했냐면 10을 낮출 때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씩 늘어났다. 그래서 약 20년 상간에 고혈압 약은 5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세계보건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맞다고만 이렇게 믿고 그냥 무조건 믿고 할 일은 아니다. 즉 현실 의료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의료는 여러분들이 찾고 발품 팔아서 찾고 열심히 읽어서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읽고 정독하고 해서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가르쳐줍니까? 그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의료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데 자, 교보나 어느 책이나 인터넷 서점이나 가보면 지금은 과거에는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권력인데 지금은 정보가 사람 헷갈리게 하는 참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요. 상업주의의 분들은 엉터리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세고 센 게 그 건강 정보입니다. 그래서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선전 홍보성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교보에 가서 건강 코너에 가서 책을 보다 보면 알던 것도 헷갈릴 정도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 책에다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음식을 먹다 보면 자연히 들어오는 것이지 따로 섭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이 말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나는 $1000을 받아도 싸다라고 나는 자부한다. 참 말이 그럴듯한데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짐승도 사슴이고 저기 낙타고 실크로드는 솔트로드다. 저 신안 태평양전 소금 박물관에 가면 크게 붙여놨어요. 실크로드는 솔트로드다. 왜? 실크로드 갈 때 뭡니까? 코끼리, 낙타에 짐을 싣고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낙타가 소금을 핥아먹을 수 있는 곳에서 다음번 소금을 핥아먹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다리 꺾여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주접해도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그건 낙타고 코끼리고 사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솔트로드라는 뜻이에요. 실크로드는 솔트다. 무역상의 길이. 그게 뭘 말하냐? 짐승들도 산에서 염분이 필요하면 반드시 북나무 아시죠? 가을 되면 빨갛게 되는 온나무 비슷한 거.
북나무가 염분 함유량이 높습니다. 옛날에 그거 가지고 소금 다 만듭니다. 북나무 열매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수 성분이 있으니까. 짐승들은요, 땅에서도 바위에서도 나무에서도 귀신같이 염분이 높은 걸 압니다. 우리가 염분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그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그 다음에 또 염분이 높은 게 뭐냐면 인동초 아시죠? 인동초의 꽃 금은화. 인동초가 뭡니까? 겨울을 난다, 이긴다. 아니 풀 주제에 어떻게 겨울을 이깁니까? 풀은 다 죽게 돼 있는데 가을에. 인동초. 염분 함유량이 높아서 바로 얼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겨울을 나는 힘이 소금에 있습니다. 한강은 영하 15도 3일만 되면 얼어버리죠. 바다가 영하 15도 됐다고 얼든가요? 열을 보름 있어도 안 옵니다. 바다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염분이 0.9%의 염분이 없으면 영하 20도 30도 되면 물이 얼어서 다 터져 죽지요. 물론 몸에 온기가 있으니까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사람 몸에서 염분이 조금만 빠져나가도요 바로 저체온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보호해주는, 보온해주는 그 힘이, 염분이 떨어지면 맥을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역 능력이, 자연치유 능력이 염분이 떨어지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온이 중요하지만 체온을 붙들어주는 힘이 어디 있냐?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합니다. 혈액이 중요한데 혈액이 이 땀이나 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항시 어느 일정량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이, 그 힘의 근원에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물은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게 염분 부족에 의한 탈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게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불리고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앓혀가지고 짜게 먹으면 해롭고 소금이 해롭고, 그 어찌 그렇게 소금은 인류 생명의, 모든 생명의 가장 근원에 있는 가장 소중한 물질인데 그것을 해롭다라고 조금 먹으라고 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증상은 싱거운 말만 틱틱하는 사람으로 돼요. 그러다가 무슨 사업을 하면 다 들어먹지. 제일 사업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뭘 말아먹지 말아야 됩니다. 뭐 국에도 말아먹지 말고 회사는 말아먹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뭐 염분이 부족하면 이런 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말이죠. 염분이 충분해야 생각도 짭짤하게 하고 사는 것도 짭짤하게 하고 말도 짭짤하게 하지. 아니 뭐 염분이 태부족한데 생각인들 제대로 하고 말인들 이치에 맞는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 소금에서 오는 건데, 인산 선생께서 세상이 앞으로 큰일 날, 인류 전체가 위기로 들어가는 이 국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기 개인의 이 일로 생각하고 이 전 인류의 이 위험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 근데 산삼 먹어라, 웅당 사양 먹으라 하면 몇 사람이나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 하시다가 바로 이것이다. 태평양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끝없이 나오는 이 소금을 가지고 내가 웅담 사양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주겸입니다. 대나무 속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을 9번을 붓습니다. 먹고 할 일이 없어 그 9번을 붓습니까? 그게 돈이 얼마인데, 인건비 얼마고 나무값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소금이, 보통 소금 여기다 하나 가득 먹으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주겸 여기다 하나 가득씩 먹으라고 하면 그 사람 몸이 무지하게 빨리 좋아집니다. 다만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아서 못 먹습니다. 너무 먹어요.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 요새 근래에 본 영화 중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인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주겸 여기다 하나 가득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 먹습니다. 관장 장병한다면 이거 넘어가면 반만 넘어가도 똥물까지 다 토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하는 이 양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소금인데, 건강에 뻔히 좋은 줄 알면서도 많이 못 먹는 게 소금인데, 그것을 자꾸 줄여라, 조금 먹어라, 제한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위험한데, 그 위험한 걸 보시면서 인산 선생은 그걸 구할 방법이 뭐냐를 하다가
주겸이론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추운 나라도 더운 나라도 모조리 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씩 묵혀서 먹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 끓여서 다시 했다 하더라도 냉기가 기본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먹고도 심지어 이 찬물을 먹습니다. 식당도 찬물 주고 먹는 사람도 그냥 주니까 먹고 있으니까 그밖에 먹고, 소고기 먹고 찬물 먹으면 옛날 예민한 사람 전부 배 아프다고 합니다. 왜? 소고기 기름은 엉기고 그것은 우리 몸에서 처리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 소고기 먹고 찬물 먹는 건 굉장히 그 해롭고 안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는 찬 음식을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또 찬 걸 주로 먹어요. 맥주 하나 먹어도 보통 10도 이내, 한 5도 내지 10도 그 사이입니다. 굉장히 찹니다. 우리가 건강에 별로 그 해가 안 될 정도면 최소 13도 이상 돼야 됩니다. 보통 15도 정도 되는 맥주도 그런 거 먹고 해야 되는데 맥주 5도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체온 다 뺏기잖아요. 체온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면, 몸에 냉이 쌓이면, 자,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평균 체온에서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빨리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뭉치기 시작합니다. 체온이 한 1도 높아지면 생겼던 암세포 슬슬 다 죽게 됩니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이 높으면 암세포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NK, 자연살해세포, 뭐 T-임파하고 이런 것들 활동하는데, 체온이 떨어지고 염분이 부족하면 아무 활동을 못합니다. 축 늘어져가지고. 사람도 염분 숙과되고 그러면 한 다리가 쭉 늘어져서 성장하고 똑같이 해요. 그 심한 운동을 하면. 그리고 체온을 보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바닷속에 빠지면 어느 시간 지나면 체온을 뺏겨서 더더더 떨다가 입술이 풀어지면서 죽잖아요. 그게 바로 저체온증인데, 그 체온을 1도 올리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유명한 의사가 체온 1도가 나를 살린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체온을 1도 올리면, 자,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능력은 30% 떨어진다. 그런데 체온을 1도 올리면 우리 면역 능력은 500% 높아진다. 5배 높아지기 때문에 체온 1도만 올려도 우리 몸은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바뀐다. 이게 그분이 책에다, 책 표지에 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와 관련돼서 BC 460년경에 태어난 저 그리스의 그 전인적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술을 펴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한 얘기가, 이제 명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수술로 제거해서 고친다. 수술로 제거해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열로써 다스린다. 열로써 다스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은 불치병이다. 히포크라테스 입에서 불치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사람의 체온을 1, 2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쳐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의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런 지금까지의 세계 최고의 의성이라고 불리는 분의 입에서 불치병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체온을 높이는 방법을 내가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인산 김일은 선생께서 먹어서 체온을 올리는 법,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주겸에 푹푹 찍어서 하루에 20통 이상을 먹어라. 왜? 10통 먹으면 체온이 올랐다 도 없어졌으니까 20통 이상을 먹어야 체온이 차츰 높아집니다. 왜냐면 마늘은 유황을 다량 함유한 식품입니다.
유황이라는 게 성냥꽂이 그 붙은 그겁니다. 불 붙이는. 그래서 유황을 다량하면 식품이라서 전 세계 동양의학자나 서양의학자가 최고의 암치료 약물로 꼽은 것이 마늘입니다. 그 마늘이 왜 그러냐? 사람의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먹어서 체온을 높이는 건데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30통씩 100일 정도 먹어야 되니까 한 30접 정도를 100일 안에 다 먹으면 체온이 높아지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의사가 힘을 얻어서 암세포들을 소리 없이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이런 그 참 기기묘묘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법을 4300년 전에 환웅천황의 의료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단군 옛 기록에 쑥과 마늘 얘기 나오죠. 금과 호랑이. 거기에 보면 영해일주 상 20내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불견일광 100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100일 동안 병 고치는데 주력하되 방향에 매화 폈다고 매화꽃 보러 가고 벚꽃 폈다고 벚꽃 축제 가고 구례 산동으로 또 삼실 축제 또 쫓아가고 이러다가는 병 못 고치니까 병 고치는 동안에는 나다니고 쏘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잘해서 체력을 보강하면서 또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는데 그 성질 급한 호랑이는 양기가 뻗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춘향이 동네로 그날 밤 톡겼다가 왔고 그래 그 며칠간 죽었고 그 진득하니 마늘을 거먹고 쑥dum을 뜨고 한 곰이라 불리는 그 여성은 병은 다 고치고 보너스로 그 처방을 가르쳐준 환웅천황하고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단군 왕급이다. 천년 전에 쓰여진 삼국유사 기이조에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00년 전에 그 기록에 등장했던 쑥과 마늘 이야기가 이 시대에 맞는 의학 이론으로 새롭게 부활해서 뭐 내일모레 부활절이죠. 새롭게 부활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의학으로 등장됐는데 그걸 읽고도 모르고 또 저희가 귀때기들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요? 뜨물뜨물 이거 디는 거 아니요? 뜨거운 거 아니요? 꼭 뜸 얘기하는 건 뭐라면 그거 안 뜨겁습니까? 이래요. 배에다 불 붙였는데 왜 안 뜨겁겠어요? 그것도 이래요. 근데 어떻게 뜨죠? 그거 지가 알아서 떠야지 나더라고 왜 물어요? 지가 자꾸 뜨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해야지. 그래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부족한데 바로 그렇게 이 뿌리가 깊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뿌리가 깊고 대단히 훌륭한 지혜로운 분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처방이 이 시대의 질병 환경에 맞게 다시금 제시된 것이 바로 인산의학의 바이브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진짜 양약자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면 인산의학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참된 의료의 이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뜻 한번 보면요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세 번쯤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데 이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번 더 읽으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네. 뜸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알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현실 의료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의료를 또다시 발품 팔고 참 머리에 쥐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또 뭐 금방 보고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의료를 찾아내서 자기가 터득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또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래가지고 내 몸을, 보통의 몸인데 어쩌면 암이나 난치병이나 괴질에 걸릴 수도 있는 약해진 몸인데 그 몸을 강한 몸으로, 아주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일,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왔다, 그것을 무리가 가해질 수밖에 없고 인공 조작이 가해진 이런 인위적인, 무의자연이 아닌 인위적인 이런 의학 또 기술 이런 걸 통해서 다시다 보면 내 몸에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이 서양의학에서 개발된 모든 의약품과 방법은 질병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격, 파괴, 제거를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굉장한 전쟁터로 바뀝니다. 아주 비참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터가 되는데, 그러면 내 몸은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의 혁명적 의학에 의해서 질병, 세균, 바이러스를 공격, 파괴, 제거하지 말고 내비두고 나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정상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 안의 의사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 빠르면 100일 안에 완전 정상이 되고요. 병이 깊은 사람은 1년 걸립니다. 아주 병이 깊은 사람은 3년 걸립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 또는 1년 기도 또는 1000일 기도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이 병의 원인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그 아주 묘한 이 신약이자 묘방인데, 그런 것들도 책에 있으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읽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자양분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신묘한 처방과 신비스러운 영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쑥뜸 얘기는 아까 비교해서 좀 보셨고, 또 내일 뭐 그전에 보니까 저녁에 쑥뜸 잡느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밤 12시까지 이제 이야기 듣고 해서 뭐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또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나면 뭐 밤에 또 자는데 또 뭘 먹을 걸 술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떡도 주고 한다고 밤에 또 뭐 그거 뭐 할 필요 있겠나.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이 산속에 와서 내가 오늘 세주 한 잔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다, 이런 분은 말씀하세요. 여기 이 보유한 게 꽤 있으니까 그런 거 뭐 얼마나 드리니까. 그래서 아쉬운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전이 되면 식사하시고 여기 경내 산책로가 정말 좋아요. 한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10시에 이제 우리 김정호 의사 쑥뜸 이론과 실제와 그 다음에 표까지 다 해드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신묘하기 이를 데 없는, 요번 이제 우리 인산의학 4월에 보면 저 진안 마이산 그 밑에 금당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요 대구 어느 병원에서 그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최악의 절망을 안고 나오던 그 어느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 50대 스님이, 비구니 스님인데, 비구니 참 모르죠. 여자 스님입니다. 그 해각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최악의 절망감을 안고 나오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디로 갈 거나 이러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자기네끼리 환자들끼리 한 얘기를 들었대요. 그 함양의 지리산 거기 가면 세상 천지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엄청난 분이 계시다는데 뭐 쑥뜸도 뜨고 기름도 먹고 뭐 그래서 고친다는데,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또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그래 대구에서 지리산 머지도 않으니까 나 글로 갈 거야. 어차피 죽는 거 차라리 한적하고 조용한 지리산 쪽에서 내 죽어버리겠다, 이러고 여기 왔는데 자기가 그
쓴 그 회상한 얘기가 그 기사에 나옵니다. 그 인산의학 그 이제 4월 30일이 인산선생 탄신 기념식을 하는 그 기념이기 때문에 그게 나왔는데 제가 미리 이제 다 읽어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오니까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인산선생을 만나니까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병원의 모든 의사가 아무런 전혀 희망이 없고 치료할 건 다 해봤는데 이제 방법이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선생님 저는 살기 어렵겠죠. 근데 인산선생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노력하면 살 수가 있지. 너무 염려하지 말게. 그 보통은 이제 뭐 스님이라고 또 무슨 그 종교 성직자라면 조금 그래도 뭐 여자라고 붙이고 하는데 동네 여염집 그냥 어디 저 애들한테 하듯이 하는 것 같다가 너무 걱정하지 말게 이러더니 근데 결심을 크게 해야 돼. 이러고는 이제 배에다가 그 뜸을 뜨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작게 뜨더니 뜸 뜨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떠가지고 자기가 한 3, 4일 하루에만 한 8시간, 10시간씩 뜨는데 뜨다 보니까 간이 상해가지고 간경화가 돼가지고 복수가 확 찼는데 계속 뜨다 보니까 뱃속에서 천둥 소리 같은 게 나더라고요. 구르르 하더니 갑자기 그냥 또 화장실 갈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데 별을 보는데 새까만 그 피똥이 나가는데 거의 꾸정을 바깥 쏟아지는 피똥처럼 나가더니 배가 푹 꺼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는데 그 스님 지금도 저 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성문에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서 내가 회상한 인산선생 이래가지고 그 얘기 속에 뭐냐면 다른 건 잘 보아서 그냥 진맥 잘 짓는 그런 분인가 했는데 도대체 눈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셔서 그렇게 눈빛이 이 붉은 빛이 나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고 여원의 김재원 회장도 자기도 꽤 한가락 하는데 앞에 있으면 탁 많이 막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제 헬싱고 회상이 나오는데 바로 쑥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지만 이제 또 나머지 부족한 건요. 인산쑥뜸요법 이런 책도 있고 하니까 잘 눈여겨서 보고 읽으시면 충분히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자기가 숙사하다가 자기가 자기 배에 놓고 표 딱 해서 십자가 딱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나가는 분인지 십자가 놓고 거울 딱 보고 그냥 바로 떠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죄가 있으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크게 이렇게 펜으로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딱 뜨고 병 고쳐가지고는 와서 싱글벙글 하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떴어요 그러면 떴지. 뭐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뭐 전화 무슨 내가 뜨면 되지. 이래가지고 뚝 떠서 자기 병 고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와서 쫓아와서 인사를 하고 얼굴만 봐도 우리 이제 인사선생님 조금 닮은 것 같다고 붕어빵인데 그럼 닮지도 않았겠어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는 자기가 뜸 뜨고 병 고쳤다, 뭐 주먹 병 고쳤다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인산쑥뜸은 참으로 신묘한 방법이지만 잘 모르면 이런 무식한 방법이 있나,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나,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치료술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전성 요만큼도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뜬 사람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이 필요가 없고 또 그걸 증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정말 참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천일야화가 아니라 천일 밤낮화를 해도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숨 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뭐 연락만 하면 할 사람,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남들이 그렇다 해서 그건 그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서
제대로 실천해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요. 인산숙도문, 인산 선생께서는 인산숙도법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자기 이름인데 인산이 뭐라고 했냐면, 옛날 그 환웅천왕의 이야기에 영애 일주,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 산 20매, 마늘 20개 이렇게 말했는데, 영애 신령스러운 쑥으로 뜨는 뜸구자, 영애 구법. 그래서 신령스러운 그 쑥으로 뜸을 뜨는 법. 그 다음에 단전을 이 신령한 기운이 샘솟는 곳,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령영자, 샘천자, 영천구법이다. 이래서 신약책 제25장 영구법의 신비입니다. 쑥뜸에 관한 이론이. 그 이론은 저 중국의 화타 편작이 썼다는 편작 심수에도 없고, 황제내게도 그런 뜻법이 없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이 의학 처방이자 이제 그런 요법인데, 주경도 마찬가지고, 홍화시도 마찬가지고, 마른 명태, 다슬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고금동서의 어떤 의료인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기록해놓은 바가 전혀 없는 전무후무한 의방이자 약들입니다. 인산선생의 아이디어에서,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에서 세상에 제시된 것들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 저는 여러분께서 모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알려준 가족과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자연계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수명, 천수 120세 충분히 다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상에서 연락이 오면 또 아직 강의가 안 끝나서 못 가요, 못 간다고 전화라 이렇게 핑계 안 대도 그 사람들 올 생각도 안 합니다. 와서 뚝 떴다고 뚝짜리 갖고 뭐네, 이거 우리보다 더 무서운 놈이네 이러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제 영락국에서 저 세상에서 와서 갑시다 이러면 영장 가져왔어요? 깜빡하고 재판관 영장을 안 가져요. 집행 영장을 안 가져오니까 가서 재판관한테 영장 발부 받아서 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깡다고 있게 말할 사람은 단장에다 뜸 뜨면서 뜨거운 거 참고 이런 한국에 그래도 독점협회 회원이 될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벌써 저 세상에서 와가지고 떡 쳐다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음해시고 집행하는 모양이가 이러고 이제 놀래니까. 그러니까 인선생께서 뭐라고 했냐면, 중앙단전에 뜸을 허관날 떠오면 백전불굴의 정신력이 되는데 뭘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말이야,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그 전 세계 최고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강국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쑥뜸이라는 게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전국민 스파르타 군인보다 더 센 이제 그런 이제 훌륭한 아주 강국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강화도 약속이 천하제일의 신묘한 물질입니다. 저거는 약속 이만한 어떤 양을 수백만 원 바닥으로 싼 겁니다. 저 강화 약속은 지구상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다른 데 가서 쑥을 뜯어다가 이렇게 뜨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되고요. 강화도의 싸주알이 그 약숙이라야만, 싸주알은 아니도 되는데 강화도 약숙이에요. 약숙이 한 60여 정도 됩니다. 그 약숙이라야만 그걸 갈아서 이렇게 이 소묘를 만들어서 뜸을 떠도 되는 것이지, 여기 봄에 지금 막 쑥 나는 그거 뜯어다가 갈아가지고 돈 아낀다고 이렇게 하면 쑥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팔에 뜨면 팔이 오그라들고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불을 붙여서 태워도 사람 몸에 아무런 무리가 가지 않는 물질은 지구상에 딱 하나입니다. 어떤 물질로 태워도 중앙 단전 자리에 이 가연성 물질, 불에 타는 물질을 가지고 태우면 사람이 반드시 사망합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절대 실험도 하지 마세요. 이미 어떤 의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묶어놓고 십자가에다가 배꼽 위에 틀 깎고 배꼽 밑에 틀 깎고 중간짜리 단위짜리 뜸 떴는데 강화 약속으로는 아무리 떠도 깽하고는 그만인데 이 저기 풀어놓으면 그냥 뛰어다니는데 가랑잎을 긁어서 그걸 가지고 떴다가 한 방에 그냥 깽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대 자기가 미리 안 해와서 자기 몸에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해볼 것도 없습니다. 강화 약속이 아니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의학자들이요 미국 의사고 한국 의사고 족삼리에 여기 크게 떴다고 뜸자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리 빨리 잘라야 삽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화상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간 화상은 덫이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이 복부에다가 그런 화상을 낸다. 그건 뭐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강화약숙이라야만 되는 거니까 그 강화약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뜨시면 되고 또 소금도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입니다. 동해안에서 나는 소금 가지고 죽염 안 굽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안 나고 그래서 인산 선생의 그런 모든 처방과 약은 이 지혜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뭐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묘한 인산숙두의 이 배경이 되는 인산의학 또 인산 선생의 그 의학 세계를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20세 천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